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뉴스 배송 오늘도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희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아 진짜로요 이겼습니다. 네, 드디어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바로 코인 중독 코인 중독. 김남국을 상대로 제가 이겼는데요. 네. 사실 1심과 2심에서는 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과거 김남국의 코인 의혹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제일 열심히 막 그때 공격했잖아요. 공격을 했는데 예. 김남국이 형사 고소한 건 다 무혐의가 났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민사로까지 고소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판사들이 1심에서는 3천만 원 아 김남국한테 장희찬이 3천만 원을 줘라. 물러주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코인 중독자니 범죄자니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 명예훼손이래요? 그리고 2심에서는 1,000만 원. 아 1,000만 원 김남국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 피 같은 돈을 예. 이 국회에서 코인이나 하는 김남국한테 줘야 되나? 그럼 그 회사는 또 코인 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 대법원에서 예. 이건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의혹 제기하는 거 예. 책임을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된다. 오. 제가 이기는 판결을 내려줘서 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보니까요.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이지 않은 이상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건 김남국이건 도덕성 어떤 문제입니까?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라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 여자 문제도 뭐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고 그랬기 그리고 때문에. 뭐 공소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 등등이 있는데 예.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 예. 단순히 제가 김남국 이겼다 끝이 아니라 예.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7월 7일부터 발의되는 정보통신망법 예. 이제 통과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가짜뉴스 올리잖아요. 예. 징벌적 배상으로 이렇게 민사를 막 미친 듯이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이 그걸 막아준 거예요. 그걸 막아줬습니다. 권력자라며. 그렇죠. 사람들이 의혹 제기하고 비판하는 거 견뎌라.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토대로 우리가 김남국도 물론이지만 예.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력자들 또 우리 배승희 변호사한테 대도 않게 고소했던 서영교 같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의혹 제기할 수 있고 예. 풍자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 최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권에서 표현하는 거 우리들이 발언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 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남국의 의혹이 있을 때 막 공격하는 거는 사람들이 아 진짜 정치 공세구나 하는 거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서영교에 대해서도 돼지라고 하면 그걸 풍자라고 하지 진짜 서영교가 돼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렇죠. 국회의원 할 거면 권력자 할 거면 예. 이 정도 비판은 견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여기에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느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김남국에 대한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혜찬 최고의 이런 발언은 공인이라면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럼요. 실제로 의혹이 불거졌던 거고요. 예. 그리고 네. 이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요. 예. 정말 정의는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진짜 뭐 1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아, 저 속이 엄청 쓰렸을 것 같아요. 거의 2년, 3년째 하고 있는 재판인 것 예.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음. 저런 게 결국 유튜버들 다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튜버들한테 민사 놓고 막 이렇게 예. 하려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예.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하나씩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어떤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대여 투쟁의 선봉자 장희찬 최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네. 서울시에서요. 칸쿤에 여자와 함께 갔던 정원호 성동구청장,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명픽 이 정원호를 주민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 칸쿤 출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여자 공무원 한 명만 콕 집어서 같이 간 것도 이상했고 그렇죠. 중간에 칸쿤을 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칸쿤에서 무슨 보고 회의를 했다는데 사진이나 기록이나 그럴듯한 게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거예요. 없어요. 왜 신혼여행지 칸쿤으로 가지? 아, 선관위는 안 갔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 선관위는 몰디브도 가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관이랑 예. 민주당이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네요. 몰디브 가고 그렇죠. 칸쿤 가고 칸쿤 가고. 코타키나발루 가고 아. 피렌체 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위원 11명 중에 7명이 감사를 하자라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달 25일에 감사가 개시되고요. 2달 지나서 8월 24일에 결과가 공표되는데 보나마나 네. 이거는 불법 부정부패 출장이었다라는 그렇겠죠. 결과가 8월 24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감사에 착수하면요. 성동구는 출장 심사 의견서 원본과 출장비 집행 내역서 등 출장 관련 서류 전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드디어 나오게 생겼네요. 그리고 얘네가 결백을 증명하려면 예. 칸쿤에서 뭐 했는지 예. 무슨 회의를 했는지 사진이랑 회의로 공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예. 그거 없을 거예요. 기대됩니다. 없을 거예요. 기대됩니다. 이거 다 환수 받아야 되겠죠. 그럼요. 네. 이번에는 성관이에 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성관이도 정의가 실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장도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 선거 관련해서 성관이와 관련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관이와 이재명과 민주당이 모두 한 배를 탔기 때문 아닌가. 아 당연한 이야기죠. 예. 여러분 한 배를 안 탔는데 선관위 해외 출장에 민주당 당직자가 왜 따라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했죠? 국민의힘은 안 갔을 줄 아냐? 아, 찾아보자. 찾아보자.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보좌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텐데 예. 아직까지 안 나왔으면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선관위랑 출장 같이 안 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해외 출장 같이 가고 모든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 이슈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전개되는데 국민의힘 득표율 높은 데서만 유독 투표용지들이 막 다수 부족해지는데 그렇죠. 예. 투표 중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몸통이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투표용지 부족 탓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관위는요 아직도 반성을 못했습니다. 선관위가요 투표용지 부족이 부정선거 대응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정작 부정선거 관련된 보도에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예. 어떠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선관위가 안 안 했잖아요. 했어요. 그냥 예. 전부 다 음모론자다. 예. 감히 선관위에게 의문을 제시해? 예. 너네 다 음모론자야. 음. 막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음모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투표용지 준비 제대로 못한 건 부정선거 대응하느라 무슨 대응을 했어요? 그 무슨 대응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대응을 했는지 이 국정조사 나와서 한마디라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나도 못 했는데 최근에 부정선거 대응 한 건이 이제 언론 보도 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국회와 언론 비판이 나오자마자 마지못해 움직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선거용고 부족이 부정선거 대응하느냐고 그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변명도 참 기가 막히고요. 예. 얘네가 왜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응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죠? 실체에 썩은 게 너무 많은데 아,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대응이라는 건 부정선거가 없을 때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 그렇죠. 다 보여주면서 아. 이거 보세요 없죠 하는 게 대응인데 그렇죠. 썩어 있어 실체가. 예, 그 대응을 어떻게 해요? 그러네요. 그냥 예의 음모론자들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 이재명이랑 똑같네요. 이재명 재판 받아라. 네. 무죄라면 재판 받아라 하는데 네. 썩어 있으니까 못 받는 거 못 아닙니까? 받는 거죠. 당당하면 장인찬 최고처럼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받을 수 있잖아요. 변호사 써서 우리는 재판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판을 안 받고 싶어도 저희 같은 사람은 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검찰 기소 잘못됐다고 조작 기소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면 예. 재판에서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네. 아 안타깝네요.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를 때리면요, 그 유죄 때리 판사를 법 왜곡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는 예. 그 생각은 들어요. 어떤 생각? 저 1심 김남국 3천만 원 출하한 판사는 어. 진짜 맘 같아서는 법 왜곡죄로 고소하고 이거 싶은데 해야죠. 예. 근데 뭐 법 왜곡죄에 제가 동의를 안 하니까 예. 그냥 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이 성관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성관이는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관이는요 계속해서 사전 투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본 투표를 이틀로 하고 또 본 투표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개표를 하자. 근데 이게 이게 말이 무슨 안 되는 말입니까? 게 우리가 사전 투표를 못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사전 투표가 개표까지의 시간이 뜨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 뭔가 바뀌거나 음. 뭐 잃어버리거나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 투표를 하고 하루 뒤에 개표를 하면 예.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해요. 이상한 주장이에요.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관이가 가고 있습니다. 또 성관이와 관련된 뉴스 이거 저희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매일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로운 네.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전 투표를 안 했는데 기투표 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선관위는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가 예. 중요한 건 얼마나 크게 몇 명을 대상으로 벌어진 실수인지 예. 선관위가 공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아,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100명인지 예.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10만 명인지 음. 공개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전 투표도 안 했는데 기투표 처리됐다? 예. 내 표가 어디로 갔을까? 음. 왠지 민주당을 찍었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로요. 이번 6.3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투표한 것처럼 처리돼서 본투표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 완료 처리로 돼가지고 참정권 행사에 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것도 부정선거 아닐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인 확인이 신분증 있잖아요. 네. 신분증 제대로 된 거 갖고 오지 않고 대리로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잘못 쓸 수도 있는 그런 오타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이게 부실이 쌓이는 거고 이게 지금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바로 부정이 되는 부정이 거고요. 되는 거죠.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거고요. 예. 저는 이런 실수를 왜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렇게 실수를 남겨놔야 음. 자기들이 뭔가 전산 조작을 하거나 아. 아예 대놓고 개표 결과 바꿔치기 한 지역도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그것도 실수다. 아. 어떻게 보면 묻어가려고 아하. 더 무능하게 실수를 남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 특이한 게요. 이 사건의 특이한 게 이 한 사람이 겪은 일이 이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같은 일을 겪었대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투표를 했다고 본투표를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그러면 거예요. 대선에 이어서 지선도 똑같으면 예. 그 사람을 뭐 샘플링 해놨다가 그렇죠. 이 사람은 투표 안 할 것 같으니까 음. 사전 투표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 이거 찍게 하자. 예. 이러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관위가 실수를 인정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정도 되면 진짜 개혁해야죠. 이 정도 되면 개혁이 아니라 그냥 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죠. 특검에서 탈탈 털어서 예. 저 선관위 구석에 있는 복사 용지까지 다 압수수색 한 다음에 예. 완전히 탈탈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선관위가 이 USB를 각 집에 보낸대요. 네. 왜 보내냐 하니까 이제 공공으로 읽을 수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USB를 꽂아가지고 컴퓨터로 소리를 듣게 한다는데 USB를 받는 것도 문제고 또 USB를 꽂아서 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USB를 만드는 이 선거 공보물이 무려 31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예. 311억 원가는 얼마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남는 금액을 선관위로부터 일을 받은 업체가 꿀꺽하게 되는 건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꿀꺽을 한 업체가 민주당과 관계가 있거나 예.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기 근무하거나 하는 것들까지도 그렇죠. 특검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USB에 담겨서 준다고 하는데 일단 USB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USB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부실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친민주당 업체한테 돈을 몰아주는 선관위는 돈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난번에 보도가 나왔어요. 예. 선관위 계약의 80% 이상이 수의 계약인데 그렇죠. 수의 계약을 많이 따는 업체들에 보면 친문 계열 사람들, 예. 문재인 정권에서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 예. 대부분 다 사회 이사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11억도 어느 업체에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그러니까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6월 3일 오전부터 난리였잖아요. 네. 투표용지 그 부족 사태가 날렸는데 저는 이 사건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아닙니다. 생각해요. 그럴 리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유독 국민들이 이 선거에 참여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예. 옛날 같았으면 예. 나 투표 못하네? 사전 투표 벌써 돼 있어? 예. 에이, 그냥 집에 가지 뭔데. 이제 지금 민주당을 싫어하는 20대들은 그걸 안 참는 거예요. 안 참는 거, 못 참는 그러면서 거죠.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거지. 이전에도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관위가 공식 공문도 아니고 밤 8시에나 첫 조사를 시작했고 그것도 이메일로 그냥 단순히 확인만 했었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았대요. 사고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아니면 뭐가 사고죠?
그러니까요.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뭐가 부정선거죠? 그런데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대요. 그러면 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슷한 일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결국 특검에서 털어야 된다고 보고요. 처음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실수가 아닐 것이다. 실수가 아니죠. 이건 의도적으로 다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연달아 뻥뻥 터트리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휴가를 자제하라라고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예, 선거철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휴가를 가는 선관위. 예, 지금 국정조사 때 뭐 사람들이 제대로 나오니 많이 해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7월 22일까지 휴가 자제 안내 공문이라고 하는데 예. 왜 7월 22일이죠? 아하. 그거 지나가면 다 끝납니까? 국정조사 끝나면 끝나는 거군요. 지금 민주당이 예, 어느 순간부터 특검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요.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으로 예, 선관위 해체하고 명칭이랑 구성 방식 바꾸자. 예, 근데 이거 진짜 꼼수예요. 예. 선관위 이름을 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뭐 선거보조위원회 아, 이렇게 이름 바꾼다고 해서 선관위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거기 있는 구성원들 싹 다 딴 데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명칭이랑 구성 바꾼다고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결국 개헌 꼼수예요.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특검하지 말자. 예, 특검을 하더라도 민주당 특검 믿어줘. 그리고 개헌을 한 번 하면 두 번은 쉬워요. 그렇죠. 결국 이재명이 아직까지도 자기는 연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너 연임 안 하겠다는 약속만 해라. 예, 그럼 우리가 개헌 협의해 줄게 했는데 그렇죠. 이재명이 그걸 거부합니다. 제가 험한 말 나올 뻔했어요. 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 작자들은요. 예, 이 중대한 선관위 사태마저도 예. 결국에는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연임으로 가는 길을 여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사전 투표 먼저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아니 선관위 노조도 사전 투표는 폐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개헌을 해봤자 법으로 사전 투표를 놔두면 개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으로 바꿀 수 있는 사전 투표 이것부터 지금 폐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이 사전투표법 폐지법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김은혜 의원 참 이번에 잘한 거 맞는데요. 예. 올림픽 공원에도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 가지고 문제 제기할 때 예. 그동안 뭐 했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 재래식 언론 예. 조중동 목소리 말고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는지 유튜브에서 정말 날 것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귀 기울여서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국민의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 흔들기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지금 선관위 특검하자고 110명이 전부 다 삭발을 하든 단식을 예. 하든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장동혁 사퇴 요구만 하는 이 모기떼 같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름철 앵앵거리는 모기 같은. 그러니까요. 근데 장동혁도 강해졌습니다. 예. 퇴원하고 돌아와서 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행위 이제 징계한다. 징계한다. 대안과 미래에 무슨 대안이 있냐. 아. 정책 한 번 낸 적 없다. 예. 내 사퇴 이야기만 한다. 그렇죠.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예. 라고 했습니다. 멈췄던 윤리위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용태, 김재석, 우재준 딱 이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기가 막히게 적과 싸워야 할 때는 숨어 있다가 당내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처음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면서 송석준이 이천시장 공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송석준은 이천시장 내줬고 그리고 대안과 미래 이 대미래의 이성건 의원 이 사람은 부산 본인이 그 공천한 사하구청장 여기를 뺏겼습니다. 김용태도 그렇고 김재섭도 그렇고 다 뺏겼잖아요. 공천. 아니,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면 그러니까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는 게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 공천 잘못해서 뺏긴 거를 왜 장동혁 대표 탓을 하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간 곳은 오히려 더 그 투표도 그렇고 잘 됐다. 이겼어요.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징계를 여태까지 미뤄왔던 거 이제 징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속된 그 뭐랄까요 악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장동혁 대표가 저 대안과 미래나 배현진이나 친한계를 징계하는 게 예. 단순히 장동혁 대표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 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 국민의힘 후보 냅두고 무소속 돕는 걸 용인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리고 뻑하면 당대표 공격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번도 공격 안 하는 거 용인하느냐 마느냐. 예. 그 전례를 역사에 남기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본보기로 몇 명 정도는 현역 의원도 징계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 뭐 배현진 의원이나 대한가미래 이성건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 내부 싸움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맞아요. 어제 유시민이 나온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방송이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유시민이요. 생각보다 엄청 세게 이재명을 씹더라고요. 어떻게 씹었습니까? 이재명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다. 자신감이 지나치다. 그리고 뭐 지지층을 증축시켜야 되는데 네. 재건축하려다가 망했다. 아, 그리고 문재인 까면 높은 자리 준다. 아. 막 친문들이 이제 네. 친명이랑 전면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7월 1일에 이재명 문재인 밥 먹고 나면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아, 제가 장담하는데 더 심해집니다. 그래요? 이런 호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얘네는 계속 지지율 깎아먹을 일만 남았어요. 음, 우리는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만 하면은 네. 다음 총선 무조건 우리가 과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 대 친문 이 유튜버들도 지금 난리잖아요. 네. 김어준, 매불쇼, 이동영, 김용민 해가지고 이 네 사람이 친명 대 친문으로 나눠져서 서로 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튜브 파워는 친문이 세요. 아 그래요. 김어준이랑 매불쇼는 다 구독자가 200만이 넘거든요. 어, 근데 이동영이랑 뭐 이 소위 말하는 김용민? 친명 유튜버들은 좀 작죠. 안 돼요. 100만 넘는 경우도 잘 없어요. 예. 겨우 넘거나. 예, 그러니까 김어준, 유시민이 기세 등등해서 정청래랑 같이 이재명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면 예, 집권 1년차 대통령이 예, 이렇게 권력 유지 못하고 벌써부터 무너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이 오히려 민주당 내분으로 음.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청래가 언제든지 재판 재개의 카드를 들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거는 이 민주당은 유튜브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자기의 스피커로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력이 더 높아져가지고 결국엔 기성 언론을 제끼는 일을 하잖아요. 김어준 방송 안 나가는 민주당 국회의원 있습니까? 없죠. 매불쇼 안 나가본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 평소에는 무슨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예. 지들 선거철만 되면 그렇죠. 나오게 해달라인데 평소에도 이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예. 다 구태 정치인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막 김용태고 뭐고 계속 레거시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자기들이 뭐가 되는 줄 아는 건데 유튜브 없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진성 당원들 코어 지지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재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코어 지지층을 위해서라도 유튜브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를 꼭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대여 투쟁의 선봉자 장해찬 최고가 김남국을 상대로 한 코인 의혹 이것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드디어 네. 민형사 모두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축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